안녕하세요. 윤종현 법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관을 변경할 때 이제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 절차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실 때는 사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모든 절차에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총회가 있는 거예요. 주주총회도 있고 또 이사가 있으면 이사회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의사결정은 이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드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떠한 절차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관의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인데 그냥 주주총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주총회는 첫 번째는 보통 결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고 어려운 절차고 주중 특별 결의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 해야 되는데 특별 결의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결의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중에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총 소집을 해야 됩니다. 소집. 보통 정관에서 보면 주총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대표이사가 이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해서 이제 소집 청구를 합니다. 소집 청구를 통지를 하는데 2주 전에 주총회를 잡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2주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장 주식, 이런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 주총이나 주총할 때 주총 소집 통지서 날라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2주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이제 주총 안건을 정한 다음에 이제 주총 소집 통지를 하고,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일이 오잖아요. 결의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출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결의 사항도 있고 특별 결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결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약간 노멀한 거, 평범한 거, 이사를 선임한다든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통 결의 사항이고요. 정관 특별 결의는 이사를 해임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좀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 사항과 특별 결의 사항. 이게 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결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예요. 주식수에.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출석한 주주들이 다 찬성을 한다. 이러면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3분의 1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아파요. 출석한 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된다.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 있어요. 3명 있고 4명이 있어. 4명이 있는데 3명이 있어. 근데 33.3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이 찬성을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4명이 있으면 그래도 2명을 찬성을 해야겠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뭐냐면 근데 4명이 있는데 2명, 그 출석을 예를 들면 4명이 있어. 25%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출석한 주주 중에 3분의 1을 또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3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면. 그래 3분의 2가 또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3분의 1을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출석 자체를 3분의 1을 했고 그 출석한 3분의 1이 다 찬성을 한다면, 그러면 이 3분의 1로서 정관 변경이 사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어떤 루틴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가 있다 해서 10억 미만의 회사, 10억 미만.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특례가 있습니다.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 그 특례가 뭐냐? 그럼 서면결의 특례가 있어요. 서면결의. 자,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한 명인 회사가 상당히 많고 뭐 2명, 3명, 가족 회사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하겠다는데, 엄마가 하겠다는데 반대할 주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서면결의는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동의를 한다면 이 총주주의 서면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상법 규정상에 따라서 2주 전에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아마존 같네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 결의를 할 필요도 없고, 서면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래서 주촉 소립 통지도 생략할 수 있고, 그냥 주촉 결의 자체도 없이 서면으로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골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주가 지금 동의를 안 하는 상황 있잖아. FM대로 했어. 그럴 경우에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절차가. 사서 좀 더 가야겠고. 하나 더 붙는 게 있어. 하나 더 붙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공증사무실을 가야 됩니다. 공증. 이 공증이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주촉 의사록이거든요. 주촉 의사록이 사실은 이게 사서증서예요. 그래서 실제 용어는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인증을 한다. 이거 3만 원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원 주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고 주총 의사록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관에는 그 등기상이 있고 등기상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등기상이 아니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억 미만 회사, 그럼 서면 결의만 하면 되겠죠. 그럼 서면 결의하면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유효한 주주총회가 된다 이거는. 이것도 유효한 주주총회고, 이것도 사실은 유효한 주주총회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유효한 주주총회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유효하긴 하지. 왜냐면 2주 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유효한 주총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공증은 왜 받냐? 등기를 할 때, 주주적으로 등기가 없을 때 규정상 공증을 받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이제 등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서면 결의만 해도 유효하다. 서면 결의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관을 이제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주 서면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 3분의 1 이상의 인감증명서라든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관을 변경하기는 3분의 1이 결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10억 미만인데 주주가 몇 명 없어. 그럼 주주 전원이 만약에 서류를 줄 수 있다. 다 동의한다. 이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의 서류만 받아서 여기서 바로 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를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정관 변경은 유효한 거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정관 변경은 유효한 거고, 이렇게까지 해도 정관 변경은 유효한 거고. 등기를 한다고 정관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등기는 그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정관 변경에서 정관 변경 결의를 함으로써 이미 정관은 바뀐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총 등을 통해서 우리 정관 바꿨어요. 이게 주장했는데 그게 등기사항이에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난 등기부를 믿고 너가 뭘 하려고 했는데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등기를 믿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까지 변경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게 정관을 변경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